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시즌 최종전이자 왕중왕전 ATP 파이널스가 끝나면서 올해 남자 투어도 막을 내렸죠.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이 남아있긴 하지만 신원은 일찌감치 출전을 포기했고 알카라스는 파이널스 도중 생긴 햄스트링 부상으로 기권했습니다. 알카라스는 데이비스컵이 열리는 현지에 도착해 여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에 부종이 생겨 출전을 권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스페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렇게 두 선수 모두 이제 한 달 반가량 휴식기를 보내며 내년 시즌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올해 두 선수의 라이벌전은 정말 대단했죠.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망하기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신원은 3개월 출전 정지를 당해 투어에서 아예 볼 수가 없었고 그 사이 알카라스도 ATP 첫 마이애미 오픈에서 첫판 탈락하는 등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하며 3위에만 머물렀기 때문인데요. 클레이 시즌 그리고 신어의 복귀로 분위기가 바뀌며 빅2 체제가 본격화했습니다. 알카라스와 신어는 올해 각각 8개, 6개 타이틀을 따냈고 상금은 알카라스가 1880만 달러, 신어가 1911만 달러를 거머쥐며 단일 시즌 상금액으로는 역대 3, 4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빅4 이후 처음으로 두 선수 모두 랭킹 포인트 12,000점을 돌파하며 세계 1위를 번갈아 나눠 가진 첫 해이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롤랑가로스를 기점으로 두 선수는 올해 메이저 3연속 결승 맞대결을 벌이고 시즌 최종전인 ATP 파이널스에서도 우승컵을 놓고 다퉜죠. 한 해에 3연속 메이저 결승을 벌인 건 두 선수가 최초였는데 여기다 ATP 파이널스까지 곁들이며 또 다른 기록을 더했습니다. 조코비치와 나달이 2011년 윈블던부터 2012년 롤랑가로스까지 4연속 결승 맞대결을 벌인 적은 있지만 한 해에 이렇게나 만난 건 알카라스와 시너가 처음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특히 롤랑가로스 결승전은 대회 사상 최장 기록인 5시간 29분이 걸렸고 알카라스는 메이저 결승전에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극복한 최초의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ATP 파이널스는 이탈리아에서만 670만 명이 시청하며 이탈리아 TV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테니스 경기가 됐습니다. 두 선수는 올해 함께 출전한 대회는 모두 우승을 나눠 가졌습니다. 즉 둘이 같이 나섰다 하면 우승자가 알카라스 아니면 시너였다는 건데요. 지난해까지 범위를 넓히면 15개 대회 연속인데 두 선수가 함께 출전하고도 아무도 우승 못한 대회는 2024년 ATP 첫 마드리드 오픈이 마지막입니다. 알카라스와 시너는 지금까지 16번 맞대결을 벌여 알카라스가 10승, 시너가 6승을 가져갔죠. 상대 전적이 조금 차이나고 특히 지난 2년은 7승 2패로 알카라스가 압도했는데요. 재밌게도 전적과 별개로 각자 이긴 랠리 포인트는 1651점으로 똑같습니다. ATP 파이널스 결승에서 총 150포인트가 나왔고 시너가 78포인트, 알카라스가 72포인트를 따냈는데 이걸 더해봤더니 놀랍게도 16번의 맞대결 동안 각자 상대에게 이긴 랠리 포인트가 똑같았던 겁니다. 다음 맞대결에서 이기는 선수가 전적과 별개로 포인트에선 다시 앞서 나가게 됩니다. 개인으로도 많은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3년 만에 연말 세계 1위를 확정한 알카라스는 최연소 최초 기록도 다양하게 썼습니다. 알카라스는 올해 초 ATP 500 로테르담 오픈에서 우승했죠. 생애 첫 실내 하드코트 대회 우승이었는데요. 이후 클레이, 잔디, 하드코트 대회도 차례대로 석권하며 한 해의 모든 코트 표면을 우승한 최연소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클레이, 잔디, 실내외 하드코트에서 열린 ATP 500 대회를 모두 석권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알카라스는 올해 ATP 1000 시시내티 마스터스 정상에도 올랐죠.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4개 대회, 즉 US 오픈, BNP 파리바 오픈, 마이애미 오픈에 이어 마지막 퍼즐까지 완성한 건데요. 4개 대회를 석권한 최연소 선수, 그리고 곧장 이어진 US 오픈 결승까지 오르며 3연속 메이저 결승에 오른 최연소 선수 기록도 썼습니다. 이런 활약에 힘입어 알카라스는 세계 1위를 탈환하고 특히 올해 랭킹 포인트는 12,050점으로 마감했는데요. 남자 테니스 빅4 이후 역대 5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내년 호주 오픈 활약에 따라 머레이 기록은 넘어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시너의 기록도 만만찮습니다. 시너는 올해 58승 6패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승률 90%를 넘겼는데요. 2년 연속 승률 90% 이상 기록은 지미 코너스, 비베른보리, 이반 랜드, 로저 페더러에 이어 역대 5번째, 그리고 무려 19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조코비치와 나달도 세우지 못한 금자탑인데요. 코트 종류, 대회가 열린 나라를 불문하고 2년 동안 131승 12패를 기록했는데 이 중 7패는 알카라스에게 당했습니다.
특히 실내 하드코트에서 강점을 보이며 올해까지 연승 기록을 31로 늘렸는데요. 역대 5위 기록인데 2위 조코비치와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시너의 스케줄에 따라 빠르면 내년 초에 2위까지 올라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너는 조코비치와 페더러 이후 세 번째로 한 해에 4대 메이저와 ATP 파이널스 결승에 모두 오르며 이 부문 최연소 기록을 썼습니다. 특히 ATP 파이널스를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2년 연속 석권한 최초의 선수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기록을 정리하고 보니 더 대단한 느낌인데요. 두 선수의 잦은 결승에 이젠 기시감이 든다.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과거 빅3 경쟁 양상 탓에 새로운 선수가 나타났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모든 건 불과 6개월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차세대 빅3로 평가받았던 두 선수는 강력한 타구력, 놀라운 기동성과 거기다 일관성까지 갖추며 현대 테니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라이벌 관계로 빠르게 자리 잡은 건데요. 특히 서로 승패를 주고받으며 단기간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 라이벌의 중요성까지 보여주며 다른 선수들의 추격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3위 지베레프와도 포인트가 2배 넘게 차이나죠. 이렇게 떠오른 라이벌전은 우리나라에서도 슈퍼매치로 열리게 됐고 그 예매는 단 10분 만에 끝날 정도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말 1위는 알카라스가 시즌 최종전 우승은 시너가 가져가면서 끝까지 박터지는 싸움을 보여준 이른바 신카라스. 2026년에도 두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제동을 걸 새로운 선수가 나타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